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제1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약수 구하기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강에서 살펴봤던 가까운 수 구하기가 별이 5개였어요. 자, 이번 약수 구하기 알고리즘은 별이 3개입니다. 주로 기사에서 기출이 됐어요. 자, 기사에서 기출됐으니까 산업기사에는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런 구분 없어요. 물론 가까운 수 구하기는 지금까지 산업기사에서 계속 5번 기출됐고, 지금 우리 약수 구하기는 기사에서만 기출이 됐지만 얼마든지 산업기사에서도 기출될 수 있어요. 자, 2007년 1회, 2011년 1회, 2013년 2회 기출이 됐는데 기출된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자, 우리 약수 구하기 중에서 완전수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아마 완전수, 약수는 들어보셨는데 완전수라는 개념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완벽 정리할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어느덧 35강에 이를 거고요. 자, 모든 기출문제 정복하시면 충분히 알고리즘 만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기운 내시고 활기차게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약수의 개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고요. 자, 알고리즘과 기초문제 그리고 마지막 기출문제까지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 메신저 끄시고요. 자, 집중해서 유수와 함께 수업을 즐겨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념 살펴볼게요. 자, 약수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서 8의 약수를 구하라. 8의 약수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구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8까지 중에서 8의 약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8을 일단 1로 나눠보죠.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라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8의 약수를 구하려면 1부터 8까지 증가하는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1부터 8까지 2씩 증가하는 수를 만든 다음에 자, 1이 8의 약수인지 2가 8의 약수인지 3이 8의 약수인지 자, 이런 식으로 검사해서 8까지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검사해요? 그죠?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면 되겠죠? 자, 1이 8을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리즘 순서도에서는 나머지 값을 구해서 나머지가 0이냐를 판단하면 되죠. 그죠? 자, 8을 1로 나누어서 나머지 0인가 봤더니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1은 8의 약수고. 자, 8을 2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자, 2도 8의 약수. 그러나 3은 8을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이 2가 되고 나머지 2가 되죠. 자, 따라서 3은 8의 약수가 아니죠. 자, 4는 8의 약수죠. 8을 4로 나누어주면 나머지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죠. 자, 따라서 4는 8의 약수가 됩니다. 자, 5는 8의 약수가 될 수 없죠. 목은 1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되기 때문에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5는 8의 약수가 아니고요. 자, 6도 8의 약수가 아니죠. 목은 1이 되고 나머지 값 2가 되네요. 자, 아까 5는 목이 1이 되고 나머지 값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6은 목이 1, 나머지 2가 되니까 자, 6도 8의 약수가 될 수 없어요. 7도 안 나눠 떨어지죠. 8의 약수가 아닙니다. 자, 8을 8로 나눠보면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8의 약수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해서 우리는 8의 약수는 1, 2, 4, 8이라고 하는 걸 구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미 8의 약수 알고리즘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8의 약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약수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과연 컴퓨터로 옮길 때는 어떠한 과정으로 논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느냐. 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약수 구하는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 수까지 증가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씩 증가시키면서 1부터 8까지 증가시켜요. 8의 약수를 구하려면. 그래서 각각 증가되는 그 수가 8의 약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어 봅니다. 그죠?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를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네, 뭐 복잡할 것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순서도 가지고 바로 알고리즘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입력받은 정수와 그 수의 약수를 구하랍니다. 8을 입력받았다면 8의 약수를 구해서 1, 2, 4, 8이라고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자, 별거 아니죠. 그죠? 순서들을 보면 꽤나 복잡한 것 같지만 뭐 크게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이쪽 부분에서 넘버 하나를 입력받아요. 예를 들어 뭐 8을 입력받았다고 생각해봐요. K란 변수가 뭐고 L이란 변수가 뭔지를 봐야 돼요. K는 K 플러스 1이 돼서 K를 넘버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K값이 더 커져버리면 1로 와서 넘버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A 배열의 I 번지 값을 출력하랍니다. 자, 전체적 흐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입력받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넘버값에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임의의 값을 입력받아요. 예를 들어서 8을 입력받았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8의 약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K값을 0을 주고 K는 K 플러스 1을 해서 K를 넘버까지 증가시키네요. 8의 약수를 구하려면 아까 우리 봤지만 1부터 8까지 2씩 증가하는 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변수를 뭐로 본 겁니까? K 변수로 본 거죠? K가 1일 때 8의 약수인지 보고 K가 1 증가돼서 2일 때 8의 약수인지 보고
3일 때, 4일 때, 8까지 가는 거죠. 자, 따라서 K값이 넘버값과 같을 때까지는 진행해야 되죠. 그죠? 8의 약수인지, 8이 8의 약수인지까지는 봐야 되니까 같을 때까지는 이리로 가서 약수인지를 확인하고 결국 K값이 여기서 9가 되면 나가는 거죠. 따라서 K값이 넘버값보다 커져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같을 때까지는 약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약수인지 판단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돌린 다음에 끝나면 이리로 넘어와서 자, 8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수를 구해서 어디다가 저장해놨냐면 1, 2, 4, 8이라는 값이 여기 돌아가면 이제 저장되겠죠. 어디에? A 배열의 L번지에 저장되네요. 그죠? 자, L은 L 플러스 1을 합니다. 따라서 L의 초기값 0 줬겠죠? 자, 여기서 L의 초기값 0을 줬어요. 첨자 변수네요. 그죠? 자, 따라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계속해서 1, 2, 4, 8이 A 배열에 누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K가 9가 되면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부터 L이 얼마예요? 4번지까지 저장돼 있으니까 L이 4겠죠. 1번지부터 4번지까지, L번지까지 A 배열의 I번지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자, I가 1부터 L까지 가니까 1부터 4까지 가면서 1, 2, 4, 8을 출력하겠죠. 됐어요? 자, 전체적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하나 받고 숫자 하나 입력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8을 입력받았다면 8의 약수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K 변수를 0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켜요. 그래서 계속 돌려줍니다. 그래서 K 값이 1부터 8까지 가겠죠. 그죠? 1부터 8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약수인지를 확인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죠? 1이 약수인지, 2는 약수인지, 3은 약수인지, 8까지 갑니다. 따라서 넘버값이가 같아질 때까지는 이리로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9가 될 때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K값이 넘버값보다 커져버리면 종료해서 나오죠. 그러면 8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A 배열에 고이 저장해 놓은 1, 2, 4, 8 1번지부터 L번지. 왜냐면 L을 2씩 증가시키면서 L번지에 저장을 했으니까 8을 입력받았다면 아마 L이 4까지 증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1번지부터 4번지까지 1번지부터 4번지까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 L을 쓰는 거죠. 8의 약수라 그러면 1, 2, 4, 8이니까 1번지부터 L이 4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12의 약수라고 하면 1, 2, 3, 4, 6, 12 6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L은 6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는 1번지부터 L번지까지 가도록 여기서 변수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A 배열의 I번지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잘 저장해 놓은 약수가 쭉 출력될 거예요. 자, 전체적 흐름 보이시죠?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볼 테니까 전체적 흐름만 보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입력을 받고 나서 이제 출력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넘버 변수에 8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K 변수죠. K 변수는 1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K 변수는 어디까지 갑니까? 8까지 가겠죠. 그죠? 자, K 변수는 계속 2씩 증가해서 8까지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K 변수 값이 8의 약수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8이라는 값은 넘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넘버 변수 값을 K로 나누죠. 다시 말하면 8을 1로 나누고 8을 2로 나누고 8을 3으로 나누고 따라서 넘버 변수 값을 K값으로 나눠요. 넘버 변수 값을 K값으로 나누어서 뭘 구합니까? 나머지를 구하죠. 자,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과 같으면 물론 이건 따로 변수에다 저장해놓고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죠? 예를 들어 R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R은 그래서 이걸 구하고 그리고 나서 R이 0이냐 이렇게 묻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핵심은 넘버 변수의 값을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 yes라는 이야기는 8의 약수라는 소리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원리.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K가 1입니다. 자, 맨 처음에 K가 1일 때 그럼 넘버 변수에 8이 있으니까 8 나누기 1을 하면 나머지 값 0이니까 yes가 돼서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1번지에 딱 저장되겠죠. 이 1번지는 L값이죠. 그 다음 K가 1 증가돼서 2가 됩니다. 8을 2로 나누어요.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 값 0이죠. 자, 따라서 L이 1 증가돼서 L값이 2가 되면서 여기에 2가 들어오죠. K값이. K가 3이 됐어요. 안 나눠 떨어지죠. 자, 따라서 저장 안 합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4가 됐어요. K가 8을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4, 2, 8이니까. 자, 따라서 L이 1 증가돼서 3이 된 다음에 자, 이 3번지에 K값 4가 딱 저장되면 되겠고요. 오케이? 5 안 나눠 떨어지죠. 6 안 나눠 떨어지고요. 자, 7 안 나눠 떨어집니다. 자, 8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 0이죠. 자, 따라서 S가 되면 L값이 1 증가되고 여기에 8이 딱 저장되죠. 자, 따라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K가 9가 되면 나가는 겁니다. 자, 나가면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넘버값 출력하면 8이라는 값이 출력 딱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지부터 L번지까지 출력해라. 그죠? 지금 L은 4니까 4번지까지 반복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1, 2, 4, 8이라고 하는 약수가 이쁘게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뭐 분석하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넘버값 입력받고 K값을 0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L 변수는 첨자 변수입니다. 0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L은 L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배열의 L번지 값에 K값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K가 넘버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이리 오는 거예요. K값이 8이 될 때까지, 여기서 8이 되고 8일 때는, 자, 8이 8의 약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리로 옵니다. 그래서 약수인지 확인하고 여기서 9가 된 다음에 나가니까 커지면 나가는 거죠. 자, K값이 넘버값보다 커지면 나가요. 나가서 이제 출력을 하면 끝나는 거죠. 자, 따라서 넘버 변수 값을 K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보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분기문에 들어오는 값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넘버 변수 값을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냐, 나누어 떨어지느냐를 묻는 거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 예쓰면 약수니까 L은 L 플러스 1을 하고 AL번지에 K를 넣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약수가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고 끝. 더 설명할 게 없네요. 너무 쉽네요. 이제 우리 점점 익숙해져 가잖아요. 그죠? 아, 약수. 뭐 이거 어렵게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순서도 분석하면서 그런 거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전체적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K를 넘버값까지 돌려주기 위한 부분이고요. 자, 따라서 K가 넘버값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8이라면 1부터 8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이제 넘버를 출력하고, 자, A 배열에 저장해놓은 약수를 쭉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1번지부터 L번지까지 진행시키면서 A 배열의 I번지 값. 그래서 1번지부터 4번지 값 찍히겠죠. 그죠? 자, 그럼 8의 약수가 찍힐 거예요. 자, 전체적 순서도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쭉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치 정지하고 쭉 분석해 보시면, 아, K 변수의 역할, L 변수의 역할, 이런 것들 이해되실 거예요. 왜 여기서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쪽으로 보냈는지, 왜 K가 넘버보다 커질 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기초 문제로 기능사에서 기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약수 문제지만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수는 완전수가 있고 부족수가 있고 과잉수가 있다라 그래요. 어려운 개념 하나도 아닙니다. 완전수부터 보면, 완전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과 자신이 같은 값이에요. 대표적으로 완전수는 누구냐면 6과 같은 수예요. 누구가 아니라. 자, 완전수는 6은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6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3. 자, 4는 6의 약수 아니고요. 5도 아니죠. 그 다음에 1, 2, 3, 6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값을 더하면 원래의 수가 나오죠. 이게 완전수예요. 자, 완전수의 정의 이해되시죠? 그죠?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자신과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수,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구해서 다 더했을 때 원래의 수가 되는지 같은지만 판단하면 완전수는 끝나는 거예요. 부족수라고. 자, 6은 완전수예요. 부족수라고 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구했어요. 약수의 합을 구했어요. 그게 자신보다 작을 때 부족수예요. 대표적으로 15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15의 약수는 1, 3, 5, 15가 되죠. 근데 15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수를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봐야 9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15보다 작죠? 따라서 이럴 때 15는 부족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잉수는 커지는 거예요. 예,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다 더했을 때 자신보다 커지면 과잉수라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20 같은 경우입니다. 20의 약수는 1, 2, 4, 5. 그죠? 그 다음에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죠? 그 다음에 10이 되고 그 다음에 20이 있죠. 근데 20은 이 C는 왜 들어갔을까요? 20은 과잉수 C. 화났나? 자, 이 C는 오타고요. 자, 어쨌든 20이 있겠죠. 20 제외하고 나머지 약수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하면 3이죠. 7이 되겠죠. 12가 될 거고 22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20보다 크죠.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더했을 때 자신보다 커질 때 그 수는 과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건 부족수, 과잉수는 나오지 않고 완전수를 구하는 것만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아마 워크시트를 받아보시면 완전수, 부족수, 과잉수를 다 개수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자, 부족수가 뭔지, 과잉수가 뭔지.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 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약수를 구해서 다 누적시켜야 되겠죠. 6의 약수를 구해서 1, 2, 그 다음에 3,
6의 약수 이렇게 구해지겠죠. 물론 6도 있지만 얘를 빼버리고 자신은 빼버리고 얘들을 어느 변수에 누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결과값.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특정 변수에 저장을 해놓겠죠. 그래놓고 얘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걸 보면 되는 거죠. 자, 끝이에요. 알고리즘. 자, 완전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구해서 그 약수를 특정 변수에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구해서 그 수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같다 그러면 그걸 완전수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같지 않다 그러면 완전수가 아닌 거죠. 알고리즘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6의 약수다 그러면 1, 2, 3, 6이죠. 자, 8의 약수다 그러면 1, 2, 4, 8이죠. 12의 약수, 18의 약수라면 1, 2, 3, 6, 9,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24의 약수다라고 하면 1, 2, 3, 4, 6, 8, 11, 24까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완전수나 부족수나 과행수를 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구할 필요가 없죠. 얘는 구할 필요 없어요. 얘도 구할 필요 없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외시켜버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한번 보시자 말이죠. 원래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8의 약수를 구한다면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K라는 변수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게 했어요? 8까지 가도록 했죠. 그죠? 물론 9가 되면서 나가지만 그래서 1부터 8까지 증가시키면서 8로 나누어서 자 약수인지를 약수를 구했죠. 그래서 1부터 8까지 다 8을 나누어서 1, 2, 4, 8이라고 한 약수를 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수를 구할 때는 그렇게까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지금 특징을 보세요. 가만히 특징을 봤더니 자기 자신을 제외했더니만 어때요? 6의 약수는 1, 2, 3 8의 약수는 1, 2, 4 18의 약수는 1, 2, 3, 6, 9 24의 약수는 1, 2, 3, 4, 6, 18, 12 이해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의 약수다 그러면 얘는 소수니까 홀수 같은 경우에 1, 11밖에 없죠. 그죠? 1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약수 또 뭐 있을까요? 홀수 9 해볼까요? 9는 1, 2 안 되고 3, 3은 9니까 3, 그 다음에 4 안 되고 5 안 되고 9, 1, 3, 9가 되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다 약수를 구해보면 자기 자신을 제외해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는 원래 수보다 반을 넘지 않죠. 그죠? 6의 반 3, 8의 반 4, 18의 반 9, 24의 반 12. 아하. 자, 따라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수를 구할 때는 자, 8이 완전수냐를 판단하려면 1부터 K값을 1부터 8까지 가게 할 게 아니라 괜히 엇바퀴 돌아가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 항상 약수는 자신을 제외한 약수는 절반을 넘지 않더란 이야기죠. 따라서 K값을 어디까지만 돌려주면 됩니까? 그렇죠. 1부터 4까지만 돌려주면 되죠. 그 뒤로는 어차피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은 제외하는 거니까.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이 약수 구하기 알고리즘이 첫 번째 시험에 나왔을 때 완전수가 나왔는데 시중의 교재나 이런 데는 완전수, 약수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수의 개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약수도 그래요. 우리 약수 구하기 알고리즘 아까 K값을 1부터 8까지 간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내가 12만 3,694의 약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만의 약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12만. 12만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12만까지 돌려준다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필요가 없더란 이야기죠. 왜? 약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반으로 딱 잘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1부터 6만까지만 돌려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12만만 찍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신만 마지막으로 찍어주고 1부터 반까지만 돌려주면 된다. 이걸 제가 강의에서 누차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요게 이 완전수의 핵심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완전수가 기분 좋게 단독 적중했던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약수 구하기 알고리즘 아까 기본형 배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8의 약수, 12의 약수, 24의 약수 이렇게 구한다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100만이 넘는 수의 약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만의 전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100만의 약수를 아까 순서대로 구하면 100만 바퀴 돌아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반으로 줄여버리면 100만 번 돌아갈 거 50만 번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봤더니 자신을 제외한 약수는 반을 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자기 자신 추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자기 자신 추가하면 되고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자기 자신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게 효율적인 거죠.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값의 결과를 구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래머에게 프로그램 짜라면 너도 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냐? 어떤 프로그램이 용량 적게 차지하고 속도 빠르면서 정확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약수구하기 알고리즘은 반까지만 돌려주면 돼요. 그럼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넘버 변수의 입력을 받았다면 반값을 구해줘야 되죠. 우리 반값 구하는 거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나요? 우리 배열에서 가운데 열을 구할 때, 그죠? 가운데 열을 구할 때, 아하, 어떻게 했습니까? 또는 우리 뭐에서 구했어요? 그거. 이분 검색에서도 배웠나요? 자, 넘버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요 놈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2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 6을 2로 나누죠. 2, 3, 그냥 인티저 붙이면 되겠네요. 플러스 1 할 필요 없이. 그죠? 인티저 붙여버리면 끝나죠. 6을 2로 나눈다 그러면 3이니까 인티저 붙이면 가운데 값은 3이죠. 자, 만약에 7을 입력받았다면 자, 인티저 붙여서 자, 7, 인트 7 나누기 2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 3은 6.5가 되니까 3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넘지 않아요. 홀수일 때는. 따라서 그냥 플러스 1 할 필요 없이 그 값을 2로 나눈 값을 정수값 붙여주면 가운데 값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K변수 값을 넘버까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티저 붙여서 자, 넘버값, 입력받은 넘버값을 2로 나눈 값까지만 돌려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값 넘버까지 갈 필요 없이 반까지만 돌려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정수의 모든 약수 중에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모두 합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수를 완전수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6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했고요. 뭐 완전수를 출력하랍니다. 자, 출력하고 개수를 출력하랍니다. 자, 그러면 기능사 문제 볼게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자, 근데 이 문제가 기능사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제가 이전 9강의 때 약수 강의에서 이 문제를 워크시트로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워크시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하신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 설명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차분히 한번 따라오시길 바래요. 어차피 우리 약수 구한다, 완전수 구한다. 이거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순서도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구하랍니다. 완전수를 구하고 완전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REM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을 초입값 줬어요. 이거 초입값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안 줘도 됩니다. 왜? REM은 여기서 쭉 보면 REM으로 여기서 구하죠. 그죠? 뭐 초입값을 가지고 이용할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구해서 값을 입력받기 때문에 여기서 REM 변수 초입값 0을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 CNT는 초입값 0을 줬어요. 자, CNT는 보통 카운트 변수인데 쭉 봤더니 여기에 카운트 플러스 1을 하네요. 따라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완전수가 나오면 완전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수가 나오면 1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yes로 와서 여기서 yes로 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yes로 왔고 여기서 yes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얘가 완전수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완전수가 하나 나왔으니까 1을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보자고요. 자,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하나 역할을 찾아 나가야 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죠. 어떤 수를 입력받으면 그 수가 완전수인지 보려면 일단 반값까지 돌려줘야 되겠죠. 반값까지 돌려주면서 그 수를 계속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약수가 구해지겠죠. 그럼 그 약수의 값을 다 누적시켜서 어딘가에 더하죠. 그 어딘가에 더한 그 값과 원래의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으면 완전수 아닙니까? 자, 지금 6이다. 그럼 6의 약수를 구해요. 1 나올 거고 6의 약수 2, 3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더해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결과 6이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6이라는 값과 원래의 값 6을 비교해서 같으냐를 물으면 되죠? 같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완전수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순서도에서 완전수가 나왔을 때 카운트 1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아하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으냐네? 썸이라고 하는 변수는 그러면 딱 봐도 여기서 썸은 했으니까 썸이라는 변수에는 약수의 합계가 저장되는 변수겠죠? 그쵸? 6이 입력됐을 때 1, 2, 4라고 하는 약수의 합계가 어디에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썸에 저장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걸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자꾸 묻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간단히 끝나요. 그러나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6이 입력됐을 때 6의 약수 1 더하기 2 더하기 4라고 하는 결과값이 썸에 누적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썸에 누적된 6이라고 하는 결과값과
원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죠. 5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의 값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답이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정답을 찾기 전에 여기 보면 말이죠.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값은 수 마이너스 수 나누기 j 곱하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거 질문이 많았어요. 그 다음 여기서 k 변수가 뭐냐 도대체. 이 질문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일시정지하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어렵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k 변수가 왜 나왔냐. 이걸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서 수는 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수가 500보다 크냐 예스가 되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지금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00가지의 정수 중에서 1부터 500가지의 수 중에서 완전수가 몇 개나 있고 그죠? 그거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완전수를 출력하라는 소리입니다. 1부터 500까지에서 완전수가. 그러면 자 우리 순서들 봤더니 그러면 수가 1이고 수가 500보다 크면 나가는 거니까 아, 이 수라는 변수가 2씩 증가하는 변수겠네? 그러면 딱 봤더니 수가 2씩 증가하나? 아, 여기 왔더니 수가 2씩 증가해 가네요. 딱 수는 1부터 500까지 갑니다. 그죠? 1부터 500까지 가면서 자 1이 완전수냐 판단해야 되겠죠. 2가 완전수냐 판단하고 3이 완전수냐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500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아 수변수 값이구나. 그러면 요거 다 보이죠 요거. 1이 완전수냐 어떻게 해야 돼요? 1의 약수 구한 다음에 같은 값 비교하면 되겠죠. 2가 완전수냐 2의 약수 구한 다음에 2의 약수의 합계를 썸에 누적했으니까 썸과 같은 값 보면 되죠. 3이 완전수냐 3의 약수를 구해서 썸에 누적한 다음에 합계를 그 썸의 값과 요 놈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놈이 뭔데요 지금? 이 놈이 수변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값이 뭐예요? 수죠 수. 수변수의 값과 수변수의 값을 약수를 구해서 썸에다가 계속 여기서 누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약수를. 그죠? 약수를 누적해서 나온 썸 변수 값과 같으냐? 그렇다면 완전수니까 1 카운트하고 그때 수값을 출력해라. 따라서 6이 됐을 때 수변수에 6이 있고 썸변수에 1 더하기 2 더하기 4의 결과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죠? 그러면 1 카운트하고 6을 출력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오케이? 제가 풀어나가는 과정 보이세요? 아, 자 따라서 완전수의 개념을 아예 모르고 시험장 갔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완전수의 개념을 아신다면 아 여기 들어올 값은 수가 되겠구나. 수와 썸이 같으냐. 자 그래서 썸에는 약수, 수의 약수, 수변수의 약수값이 썸에 누적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값과 수변수값을 비교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썸을 0을 줬어요. 그리고 K는 하고 줬고 J는 1부터 시작했는데 J 변수를 보세요. J는 1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 돌아올 때 여기서 J는 J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J는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수를 J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변수 값이 어떻게 증가한다 했어요? 1부터 계속 증가하죠. 수변수 값이. 그럼 완전수인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수변수 값이 6이 됐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수가 지금 6이 됐습니다. 계속 2씩 증가해서 돌아와서 수 플러스 1이 돼서 여기로 왔을 때 수가 6이 됐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6이라는 수가 완전수냐를 판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놈이 완전수냐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순서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1로 나눠보고 나눠 떨어지네? 1 약수고 그러면 썸에 1 누적하고 2로 나눠 떨어지는지 보고 나눠 떨어지네? 2 누적해서 썸 변수에 3을 만들고 자 3으로 나눠보고 나눠 떨어지네 3도 나눠 떨어지니까 얘도 약수니까 썸 변수에 누적해서 6을 만들고 4로 안 나눠 떨어지네 5로 안 나눠 떨어지고 자 6까지 갈 필요 없고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소리죠. 4, 5까지 진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의 약수니까 1, 2, 3까지 반까지만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합계가 어디에 누적되어 있다고요? 썸에 누적되어 있다고요. 자 따라서 수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놈과 이놈이 같은지 물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수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6이 완전수인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1로 6을 나눠보고 2로 6을 나눠보고 6을 3으로 나눠보고 그죠? 따라서 6의 반값까지 진행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가만 봤더니 수를 J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고 나머지가 0이냐를 물었어요. 오케이. 그럼 찾았죠. 뭐예요? J 변수죠. 따라서 J 변수 역할이 뭐예요?
자, 지금 수변수가 6이 됐을 때 이 6이 완전수냐를 보기 위해서 1부터 3까지 이 수의 절반까지 진행하면서 나누어주는 수가 j 아닙니까? 됐나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j 값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수의 반값까지 가야 되겠죠. 수의 반값까지. 그러면 원래 이제 여기 들어갈 정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티저 수변수 값의 반값까지만 가면 된다. 따라서 수 나누기 2를 해서 거기까지만 진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6이니까 수가 6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3이 아닙니까? 홀수일 때는 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인티저 붙여서 정수 붙여버리면 거기까지만 제2변수를 돌려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수변수가 계속 증가해서 6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6이 완전수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 j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j라는 변수 값을 1부터 반값까지, 수의 반값까지, 다시 말하면 1, 2, 3까지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반값까지 가기 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j-변수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인티저 정수값 붙이고 수 나누기 2. 수를 2로 나눈, 다시 말하면 수변수의 반값까지 j를 증가해서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나눠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수변수 값을 j변수 값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저장해요. 그래놓고 나머지가 0인지 봐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란 소리는 뭐예요? j가 수의 약수란 소리죠. 오케이. 그러면 그 j 값을 썸에 누적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 나올 거는 썸 플러스 j. 아하, 다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계속 돌려주면 j값이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수를 j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질 때 그 j값이 썸에 누적되겠죠. 자, 6의 약수니까 1 누적될 거고 2 누적될 거고 3이 누적되면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썸 플러스 j죠. 자, 제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보이세요? 근데 여기까지 푸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워크시트를 제가 내드렸을 때 여기까지 잘 푸셨어요. 근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안 보여, 얘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여기서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0을 하는 건데 도대체 얘가 뭐냐,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 K변수가 왜 나왔냐 도대체 아무리 뒤져봐도 얘 역할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K변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다 했잖아요, 우리는. 수변수 값을 2씩 증가시키면서, 그죠? 여기서 J를 수 반값까지 증가시키면서 나머지 값 구해서, 자, 나머지 0 나왔을 때 썸에다 J값 누적하면서 계속 돌려줘요. 그죠?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다음 수로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끝났는데 얘 역할이 없잖아요, K가. 요놈하고 요놈이 이 문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문제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띄어서 볼게요. 자, 나머지 REM 변수를 만들어서 수 마이너스, 수 나누기 J 곱하기 이 뭐 여기다 뭘 넣으랍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 변수 값을 뭘로 나눈다? J 변수 값으로 나누죠. 그래서 나머지 값이 필요하죠. 그럼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모두 함수를 쓰면 간단하지만 지금 모두 함수를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 함수 썼다면 저기서 간단한 거죠. REM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자, 모두 수를 뭐로 나눠요? J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 함수를 안 쓰고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러면 모두 함수를 쓰지 않고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는 두 단계를 거쳤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수변수 값 얘가 6이에요. 자, 요 놈을 나눕니다. J로. 그럼 J는 이제 1, 2, 3까지 가겠죠. 그죠? 그럼 일단 J로 나눠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값이 뭐가 됩니까? 목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해서 이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나와요? 목 곱하기 J 값이 오겠죠? 자, 무슨 소리인지 이거 이해하시죠? 그죠? 자, 6을 2로 나누면 2, 3은 6. 그래서 요 놈은 요 놈 곱하기 요 놈 아닙니까? 그래서 목 곱하기 J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수에서 빼줘야 되죠. 요 놈에서 요 놈 빼야 되니까 수 마이너스 목 곱하기 J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이 목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값만 취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가 두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목은 인티저 붙여서 수를 J로 나눈 값을 목으로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할 때는 자, 목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눈 값을 인티저 정수값 붙여서 목을 구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요 놈이 요 놈 곱하기 요 놈에서 목 곱하기 J니까 목 곱하기 J 값을 수에서 빼주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수 마이너스 목 곱하기 J. 자, 따라서 나머지 값은 REM 값은 수 마이너스 목 곱하기 J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는 모두 함수를 썼다라고 했지만 두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이건 이해가 됐는데 도대체 이 식이 얼토당토않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자, 보세요. 여기서 목은 인티저 수 나누기 J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목이 들어가 있죠. 목이 오거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REM은 수 마이너스 인티저 수 나누기 j 곱하기 j. 자,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수 마이너스 목 곱하기 j인데 요 놈이 바로 뭐다? 요 놈이 목이잖아요. 그쵸? 목은 인티저 수 나누기 j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목이 나왔으니까 이 목 대신에 얘를 대입해보자 말이에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 마이너스 인티저 수 나누기 j 곱하기 j. 7을 2로 나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수가 7입니다. 자, 지금 7이에요. 그럼 수, 7, 마이너스, 인티저. 자, 수는 7입니다. 7 나누기, 7을 2로 나눈 나머지다. 그럼 2 곱하기 2를 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값 나오는지. 자, 보세요. 7 마이너스, 인티저 7 나누기는 얼마예요? 2, 3은 6, 그 다음에 2, 5, 10이니까. 그죠? 3.5가 나오죠. 3.5 나오는데 인티저 붙였으니까 3이 되죠. 그러면 7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그런데 곱하기 2가 뒤에 있으니까 곱하기 먼저 연산하면 3이 6이 되고 따라서 7 마이너스 6을 하면 나머지 값 1. 자 따라서 7을 2로 나눴을 때 목은 3이고 나머지 1 아닙니까? 오케이? 나머지 값 정확히 구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자 목 대신에 이 목 원래 이렇게 두 개씩으로 나뉘는 건데 이 목 대신에 요 놈을 대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쟤는 뭐냐 도대체 인티저 어디 갔고 도대체 뭐냐? 여기 들어갈 정답이 J예요. 근데 인티저가 어디 갔냐 말이에요. 만약에 인티저를 빼버리고 구하면요. 안 나와요. 보세요. 수 마이너스 자, 수 나누기 J라 그랬잖아요. 그죠? 곱하기 J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7을 2를 넣어봐요. 7을 2로 나눈 나머지. 수는 7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만약에 수 나누기 J를 한다면 7 나누기 2를 말하죠. 그죠? 7 나누기 2. J는 2입니다. 7을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곱하기 J값은 2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7 나누기 2하고 곱하기 2 하면 그 값 아니에요 원래. 7 마이너스 7 하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0.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자, 7 나누기 2 그냥 인티저 안 쓰면 얼마예요? 3.5 아닙니까? 3.5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7 아닙니까? 7 마이너스 7 하면 0 나오죠? 항상 0 나와요. 이 식의 결과는 항상 0 나옵니다. 어떤 수를 갖다 넣어도. 10을 넣어보고 10 마이너스 10 나누기 2 곱하기 2. 그럼 나누기 2 곱하기 하면 그게 그놈 아니에요. 그럼 결국 수 마이너스 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 거냐? 문제 오류 아니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를 다시 보시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문제 가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밑에 보세요. 나누기 연산자. 나누기를 수행하며 나누어진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자동으로 절삭된다. 오케이. 아하. 문제 조건은 무조건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조건을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굳이 인티저 함수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놈이 여기 들어갈 값이 J인데 수 나누기 J 곱하기 J 하면 그냥 수가 나오니까 수 마이너스 수가 돼서 0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J가 되느냐. 문제 오류 아니냐. 워크시트 문제 내드렸더니 질문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과정은 바로 이 두 과정을 하나로 묶어버린 건데 이 목 곱하기 J에서 목을 요 놈을 받아요. 그러면 원래 식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눗셈 연산이 될 때 굳이 인티저를 쓰지 않아도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절삭된다. 소수는 자동으로 절삭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나누기 2다 그러면 원래 3.5지만 3.5가 자동 절삭돼서 3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7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되니까 3이 6이 돼서 나머지 값 1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인티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문제의 조건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지요. 여기 들어갈 값은 J예요. 그래서. 그러면 K는 도대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 놈이에요. 그러면 J값이 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수가 완전수인지 보기 위해서 J값으로 계속 수를 나눕니다. 자, 수가 6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6이면 완전수를 구하기 위해서 J는 수의 반값까지 돌아가요. 그죠? 이게 J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거는 수를 2로 나눈 값이라서 원래 들어가야 될 값은 인티저 수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자, 수값의 반값까지 J값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나누기는 소수점 이하 자동 절삭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인티저 필요 없죠? 됐나요? 인티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쓸 수 있는 건 그냥 수 나누기 J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도 완성 끝났어요.
다 파악했어요. 아, 수를 1씩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J값을 또다시 1씩 증가시키면서 수의 반값까지 돌려주기 위해서 J를 수 마이너스 J와 비교해. 난 천재야. 그리고 나머지 값 구하고 그래서 나머지 값 0. 딱 여기는 J를 넣어버리고 그래서 나머지가 나와. 나머지 값 0이냐 물어서 썸이 나오면 그 썸에다가 자 나머지 값 0은 약수란 소리니까 J를 누적시켜버려.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 자 다 끝나서 여기로 왔을 때 수변수의 원래 값과 썸에 누적되어 있는 약수의 합계를 비교해서 같으면 완전수니까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수를 출력해. 끝. 아무 하자 없죠. 하자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얘가 뭐냐 말이야. 얘가 이 변수는 아무 필요 없는 변수예요. 뭘까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조건분기문이죠. 인력공단의 순서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건분기문에서 이런 연산이 들어가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따로 얘를 구해주고 비교하는 게 좋은 거다. 오케이? 여기 들어갈 정답은 뭐예요? 수 나누기 J. 아, 여기 들어갈 정답은 뭐예요? K.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K 변수에다가 수 나누기 J가 아니라 수 나누기 2죠. 자, 수 나누기, 수를 2로 나눈, 반값까지만 J를 돌려주면 되니까 수를 2로 나눈 값을, 물론 여기 정수 인티저 붙여야 되지만 안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K에다 저장해 놓고 J 값을 K랑 비교해서 K 값이 될 때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반값까지. 그러니까 아하. 자, 이 K 변수의 역할은 수변수의 반값을 저장하는 그 값이에요. 따라서 수변수의 반값, 수 나누기 2 값을 여기다 저장시켜 놓고 J를 K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J 값은 수의 반값까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인티저를 붙이지 않은 건 문제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됐나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기능사 문제지만 막상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수변수의 역할과 J변수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500까지, 수가 500까지 가면서 완전수가 나올 때마다 일씩 카운트하고 그 완전수를 출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1부터 500까지 진행되는 변수가 수변수고 그 수변수가 완전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수가 J예요. 따라서 이 J는 수변수까지 진행할 필요 없이 수변수의 반값까지만 진행되면 된다는 소리죠. 자, 따라서 J는 J 플러스 1이 되되 어디까지 가냐면 수의 반값까지 가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 K를 따로 둬서 수 나누기 2 값을 먼저 저장해 놓고 J와 K를 비교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J 값이 수의 반값까지 진행되면서 약수를 구하죠. 그 약수의 합계가 썸에 누적됩니다. 그죠? 따라서 썸 플러스 J가 되는 거고 계속 돌려줘서 끝났을 때 1위로 왔을 때 수변수의 값과 썸 변수의 값을 비교해요. 그래서 같다는 이야기는 그 수는 완전수니까 카운트하고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적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정답. 여기 들어갈 정답 J가 되겠고요. 썸 플러스 J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정답은 얻은 거죠? 얻은 거 먼저 있죠? 아, 여기 있네. 수하고 썸을 비교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K에다 수 나누기 2를 넣는 겁니다. 원래 정확히는 인티저 수 나누기가 되겠죠? 그죠? 수 반값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J를 K와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요놈하고 K 변수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풀어야 돼요. 여기다가 수 나누기를 넣겠죠, 그죠? 근데 막 돌려봐도 K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아, 분기문 안에 이게 들어가면 안 좋다, 처리문이. 따라서 수 나누기를 여기다 따로 넣어서 K에다 구하고 여기다 K를 넣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알고리즘에 익숙해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능사에서 기출됐던 완전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꼼꼼히 전체적인 모양을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자, 전체적 모양은 수를 크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가 1이 됐을 때 1이 완전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수를 구해서 누적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수변수의 썸변수에 저장된 약수의 합과 원래의 수를 비교해서 완전수인지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음으로 크게 넘어가서 다음 수로 1 증가돼서 2가 완전수인지 판단하고 3이 완전수인지 판단하고. 됐죠? 자, 그래서 그 수가 완전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변수가 J예요. 그러니까 J는 계속 돌아가되 J는 수의 반값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K변수의 수 나누기 2를 저장했다. 됐죠? 끝. 자, 드디어 그러면 이제 우리 2007년 1회에 기출된 기사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론 기출된 건 3번 기출이 됐지만 이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는 아마 워크시트로 여러분이 풀어보시게 될 거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 한번 직접 교재를 갖고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문제 똑같아요. 완전수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00가지의 정수 중에서 약수를 갖는, 다시 말하면 완전수를 찾아서 출력하고 개수를 구하라. 아까는 500가지였는데 이번에는 1000가지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그럼 순서들을 봤더니 또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이번엔 반복문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LM 값을 처음으로 0을 줬어요. LM이 뭘까? 자, 그 다음에 N은 4부터 1000까지 갔네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아까는 500가지의 수 중에서 완전수 구하는 거고, 지금은 그죠? 1000까지의 완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4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1, 2, 3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4부터 N이 1000까지 가죠? 썸의 초이값 0을 준 다음에 K는 인티저 N 나누기를 했어요. 그럼 딱 이제 오죠? N 변수 값이 예를 들어서 6이 됐을 때를 항상 예를 들어 6이 완전수니까. 그러면 K 변수 값은 뭘 받아요? 인티저 N 나누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6 나누기니까 K는 3이 되죠? 그래 놓고 J 값을 1부터 K까지 돌려줬죠? 아하! 따라서 J로 나누겠죠? 이 N 변수 값을 N을 J로 나누면서 나머지가 0인지 보겠죠? 자, 따라서 아래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N을 J로 나눈 N이라고 하는 이 놈이 완전수인지 보기 위해서 요 놈을 이제 J로 나눠야 되죠. J는 처음에 1일 거고 그 다음 2일 거고 K까지 가야 되니까 3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N을 J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 들어와야 될 건 뭐예요? 모드 함수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모드 N, J를 구해요. 그래서 N을 J로 나눈 나머지 값을 R 변수에 저장하고 그 R 변수의 값이 0이냐를 묻는 거예요. 자, N을 J로 나눈 나머지 값 R에 저장하고 0이냐, yes라는 이야기는 약수라는 소리니까 그 썸에다가 뭘 누적해야 됩니까? 그 J 값을 누적해야 되겠죠? 그러면 약수의 합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누적돼서 자, 지금 6일 때 자, 1이 약수니까 yes로 와서 1 누적하고 2 누적하고 3 누적해서 썸에는 6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럼 다 끝나고 나왔을 때 여기서 N과 뭐를 비교해야 된다? 썸을 비교하면 되겠죠? 너무 쉽잖아요. 자, 그래서 yes라는 이야기는 그때 N 값 출력하고 6이 출력될 거고 자, LM은 뭐가 될까요? 맨 마지막에 LM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LM은 뭐예요? LM은 그 완전수의 합계입니까? 자, 완전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개수를 출력하고 약수를 갖는 수를 출력하고 개수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4부터 1000까지의 약수를 갖는. 자, 그럼 LM 변수가 뭘까요, 여기서? 자, 무슨 순서도 보시면 LM은 하고 나왔고 마지막에 LM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LM의 초이값은 0을 줬습니다. 그러면 LM이 개수구나, 그죠? 그럼 뭐예요? LM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보통 우리 카운트를 쓰는데 여기서 LM을 썼네요. 자, 여기서 N과 썸이 같으면 완전수라는 이야기니까 그때 완전수 N을 출력하고 LM은 LM 플러스 1을 해서 계속 돌려주면 이 LM 변수에 완전수의 개수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을 때 LM을 찍어라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완전수가 몇 개인지가 딱 찍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 카운트 변수네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너무 싱겁네요, 그죠? 오히려 기능사 기출 문제가 더 어렵네, 그죠? 자, 썸 0을 주고 K값을 N 나누기 2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K는 뭐예요? J 변수, 나누는 J를 1부터 이 N의 반값까지 가게 하기 위한 게 K예요. 따라서 K 변수에 N의 반값을 구해준 다음에 1부터 N의 반값까지 J를 1씩 증가시켜요. 그러면서 나머지 값을 R에 저장하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값을 0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 0일 때 약수니까 썸에다가 그때의 J 값을 누적해야 됩니다. J로 나눴으니까, 그죠? J 값을 썸에 누적해요. 그래서 계속 돌려주면 약수가 썸에 누적되겠죠. 따라서 내려왔을 때 N과 썸이 같으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N과 썸이 같다면 그때 N 값 출력하고 LM은 LM 플러스 1 카운트하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돌려주게 되면 1000까지 돌아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서 LM 찍으면 1000까지의 완전수의 합계가 찍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자,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모드 N 나누기 J 0이냐 물어야 되고 썸에다 J를 누적해야 되겠죠. 자, N과 썸이 같은지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LM 플러스 1이에요. 자, 쉽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중복 답안 논란이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6.25 때 난리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력공단 전화 불나고 막, 그죠?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왜 중복 답안 인정됐냐면 정답이 요건 명확한데 이런 주장도 한 거예요. 물론 그 주장 제기를 처음 한 게 이제 전데 아래다가 0을 넣어놓고 여기서 분기문에 여기가 답이 0이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 그 0이라는 값과 모두 N 나누기 J를 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N 나누기 J를 해서 R에다 넣어놓고 R이 0이냐를 비교하나, R 변수에다가 0을 넣어놓고 얘를 구한 값을 R과 비교하나,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 인정을 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죠. 막 인력공단 전화 불나고 막 서명운동도 하고요. 난리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 거의 지금 몇 배가량 그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인정이 안 됐냐면 효율성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R변수에다가 0을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냔 말이죠. 그냥 여기서 0과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되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죠? 흰도림에서 청량리까지 가려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든 도착하면 될 거 아니냐. 결국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지 않느냐. 프로그램을 짜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인력공단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함에 있어서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굳이 여기다가 R에다가 0을 넣어놓고 이 결과값이 R과 같으냐를 비교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R을 만드냐 말이죠. 그냥 여기다가 0을 넣어놓고 요놈하고 비교하면 되지. 그죠?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버려요? 처리기호와 비교 판단기호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모두 n 나누기 j를 넣어버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정답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을 하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변수 설명이 없어졌어요. 이 문제 이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붙었냐면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거 하나를 골라. 합리적인 거 하나를 골라서 정답에 마킹하시오. 이 소리가 뭐냐면 중복답안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판단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도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이 소리예요. 나름 저는 인정합니다. 인력공단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질문들 많이 하실 건데 여기다 0 넣어놓고 여기다 모두 n 나누기 j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논리적으로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더 논리적이라는 소리예요. 굳이 아래다가 0을 넣어놓고 0과 비교한다는 건 그건 좀 그래요. 여기다 또 처리 의문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자 어찌됐거나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쓰는 거 이거 시험에는 두 반복 뭐 얼마든지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의미 두실 필요 없어요. 반복문이란 뜻이에요. 자 전체적인 순서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k까지 k는 n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n을 j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0일 때 썸에 누적하고 계속 돌려주면 썸에 그 약수값이 누적되죠. n과 썸을 비교해서 같으면 완전수 따라서 n을 출력하고 lm은 n 플러스 1 카운트해서 계속 돌립니다. 1000까지. 자 그러면 1000까지의 완전수의 수가 lm에 저장되겠죠. 자 따라서 lm을 출력해라 그러면 몇 개다 출력되겠죠. 오케이.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려도 끄떡끄떡 하셨다는 이야기는 약수, 완전수 완전히 이해하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엔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우리 이미 최대값, 최소값 다 배웠죠. 그죠? 자 다음 알고리즘 19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